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지난주는 개인 사정으로 한 주 쉬었고요. 7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월 22일 서산시는 40여 명의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를 열고 시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로림만 신규 백길 우도호 치항,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무료 검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60세 이상 치과 무료 조기 검진 추진, 사회복지 생활시설 상수도 요금 30% 감면,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길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한 추진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맹정호 시장은 온통 서산 등 각 부서별 중점 추진 상황들에 대해 시민들께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 온통 서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생활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온통 서산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데요.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하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는 형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민원 뺑뺑이라고 하죠. 어디 한 군데 그 민원 넣으러 가면 다른 부서로 가봐라, 저기로 가봐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되게 복잡하고 번거롭고 짜증나고 하는데요. 온통 서산을 이용하면 그런 수고가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민원 제기가 필요하면 온통 서산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수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24는 정부 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보조금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부 24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서비스네요. 한 번씩들 확인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인데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못 받고 있는 거는 확인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2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마을 지도자 이임 회장 19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새마을 지도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김장 담그기, 도로변 제초 작업, 집수리 봉사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하고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새마을 지도자가 없는 마을이 꽤 많아요. 안 하려고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분야회장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년 개최하던 시민과의 대화를 취소하고 비대면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는데 232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3월 중에 건의하신 분께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온통 서산을 페이스북과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카페까지 확대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민원 창구도 마련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선 7기의 이런 행보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운동 삼아서 호수공원을 돌고 있는데 배너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 걷주라는 앱을 홍보하는 현수막이었는데요. 목표량만큼 걸으면 지자체나 체육회 등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앱이던데요. 평소 많이 걷는 분들은 설치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선물도 챙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1월 18일부터 2월 14일까지 우체국 쇼핑 내 서산시 설 브랜드관에서 명절 및 제수용품,
농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판매해 2억 3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읽어주는 뉴스에서 농산물 판매 소식이 거의 매주 나오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분들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월 22일 서산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제22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한 이현희 서산시의회 의장, 성일종 국회의원 등 내외 귀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지옥자 장로가 여성으로는 최초로 이 단체의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문 1동 신안 미지엔 아파트부터 국도 대체 우회도로까지 왕복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합니다.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차가 많이 막히던 구간이었는데요.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월 26일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는데요. 우선 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의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 661명입니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으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자체 접종, 요양시설은 시설 방문 접종, 보건소 내소 접종 등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초까지 1차 예방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은 8주 후인 4월에서 5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산소방서에서는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자동 제세동기, 응급약물과 같은 전문 장비를 갖춘 구급차와 인력을 지원한다고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립도서관 입구에 자동 도서 반납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도서 대여와 반납이 24시간 내내 가능하다고 전해왔습니다. 반납은 이해가 되는데 대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를 예약하면 관리자가 책을 소독한 다음에 도서 예약 대출기에 투입해 두면 거의 3일 이내에 예약자가 찾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올해 처음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신청한 여권을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시정발전, 업무 개선 등 자율적 학습, 연구를 위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시정 연구 동아리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9개 동아리 70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벌써 9년차를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냈었던 만큼 올해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하는 와중에 또 틈틈이 연구까지 병행하려는 공무원들께 그 노력 자체만으로도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지난달 26일 2021년 제1회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서산의 보육대상 인구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어린이집이 없는 팔봉하고 그리고 어린이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성현을 제외하고는 다른 읍면동에는 추가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등은 예외적으로 상시 허용합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예천동 중흥 S클래스, 서산 센텀 파크뷰 서희 등 2개소를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게 됩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고 잘 보육해주는 시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1일자로 서산교육지원청 제31대 장우현 교육장이 취임했습니다. 장우현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적이라는 인식 아래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 우리 서산교육을 위해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성현 테크노밸리 지역에 순환버스 노선이 신규 운영됩니다. 최근 성현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루에 7번씩 터미널, 1호 광장, 보건소, 롯데마트, 테크노밸리, 성현 소재지죠. 왕복 운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표지판 530개소를 교체하고 도로 도색 등 노면 3147평방미터를 정비하고 무인 교통 단속 장비 12대 설치 등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무인 단속 장비는 4월 17일부터 전면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적극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운전하고 다니기 점점 빡빡해지겠는데요. 근데 다 시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적극 협조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앱과 손목 밴드를 연결해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에서 60대 서산시 거주자로 혈압, 혈당 등 건강 위험 요인이 높은 사람들을 우선 선정하며 이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이지만 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하고요. 이분들께는 3번의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2020년도 교육 이수기간을 3월까지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년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신규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제한을 3월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말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1894세대였었는데 지난달에는 135세대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지난해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7년 12월 지정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도 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가 많이 이제 남아 돌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신규 주택건설 사업을 허가를 안 해줬었던 건데 이제 3월부터는 다시 내준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아파트가 많이 남아 돌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만하면 다시 이제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주식회사 IPNL이라는 자동차 운송 금속 팔레트 제조 공장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20개 안팎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현재까지 3개 기업을 유치했고 연말까지는 2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유치도 좋긴 한데 그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청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서산시 감사 담당관실이 기획한 사업인데
시민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그리고 공공재정한수법 등의 내용으로 강의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10명 이상의 단체나 모임이 대상이니까 시에 요청하셔서 이런 강의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추진하는 500만원 이하 소규모 생활불편 개선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안길 보수, 배수로 정비, 농로 대기차로 설치 등의 사업인데요. 읍면동장의 재량권이 확대되었다고 하니까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수만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법정 보호종의 수가 늘어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에 따르면 흑두루미, 황새, 독수리 및 노랑부리 저어새 등의 수가 꾸준하고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산의 청정함을 증명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최근 천수만 옆에 있는 도비산에 광산이 개발된다는 소식도 있고 토석 채취 사업이 연장됐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시에서는 청정한 천수만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은여라는 곳을 아시나요? 원래 부석면의 지명이 검은색 바위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해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2018년도부터 추진해온 검은여 정비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검은여는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와 그를 연모한 선묘낭자의 애틋한 설화가 깃든 곳이기도 한데요. 시간 나실 때 새로 정비해서 새단장한 검은여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평생교육원에서는 2월 22일 초등,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3단계 이수자 24명의 졸업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교육원은 2005년부터 문해교육을 운영하였고 2011년도부터는 학력인정과정을 개설하여 학력인정 취득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올해로 7번째 졸업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노후 경유차를 작년 1000여 대에서 120% 늘어난 2200여 대에 대해 폐차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30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라고 하고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주소지별 접수일을 나눠서 종합운동장 남문주차장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2일부터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572대로 전년 대비 2.6배 늘어난 규모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2월 22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자동차 면허증을 소지한 시민 및 사업자입니다. 보조금액은 승용차 최대 1,800만원, 초소형 전기차 최대 800만원, 화물차 최대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2월 25일부터 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방지단은 공개 모집한 30명과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반 활동하고 있는 2명으로 구성되며 연말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게 총으로 멧돼지 잡는 그런 사업인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관내 미세먼지 및 매연 유발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환경감시단 6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2인 1조로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 소각 단속 등 환경오염 저감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2022년 공공비축 미국 매입 품종을 삼광과 친들로 선정했습니다.
매입 품종이 지난해 새일미에서 친들로 변경된 점이 주목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새일미를 매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배농가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영농철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3월 2일부터 9일까지 제14기 서산시 농업인대학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영농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 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8개월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은 2월 20일 청소년 포상제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연령에 따라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와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로 나뉘는데요.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신체단련, 자기개발, 탐험활동 등 4가지 활동 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잠재력을 개발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동장, 은장, 금장의 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설명회 이후에도 수시로 입회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나 학부모는 서산문화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식품 겸 광축 대표이신 최병구 님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2,250만원 상당 돼지갈비 2,500kg을 서산시에 기탁했습니다. 최병구 대표님은 매년 이렇게 돼지고기와 장학금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답니다. 서산시 복지재단은 2월 24일 소망우체통 사업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소망우체통 사업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일, 어린이날 등 선물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행사입니다. 분기별 25명씩 지원하며 1분기에는 장애인복지관, 성림사회복지관,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25명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올해부터 결식아동 지원 급식 단가를 8,000원으로 인상 지급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차상위 계층,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며 대상자는 900여 명입니다. 지난해 정산 결과 결식아동 대상자들은 5,000원씩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돈으로는 식당에 가지 못해서 컵라면이나 즉석 도시락 등 편의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카카오톡 채널 서산시 행복 드림톡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가구를 제보하거나 복지 관련 문의를 원스톱으로 비대면 문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제보한 사람에게 3만원 상당 지원도 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월경 곤란증을 겪는 3월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치료비를 1인당 5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12개 한방병의원과 협약 체결을 완료했고요. 12일까지 우선 접수를 받고 기타 희망자는 15일부터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문일동은 3월부터 동민이 희망하는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맞춤형 시정, 동정, 알림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저도 동문일동 주민이거든요. 어제 동사무소에 들렸더니 신청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소식을 접하지 못해 각종 신청이나 이런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월 23일 서산시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14대 이윤자 회장이 이임하시고 14대
박상춘 회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신임 박상춘 회장은 여성중앙회 서산시 지부 회장으로 활동하며 매월 독거노인 반찬봉사 등 장애인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여성단체 간 협력과 친선도모, 상호 교류를 통해 여성 사회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거는 중앙일간지 내용을 보면서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할 부분을 좀 적어놨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변희수 하사가 엊그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 와중에 LH공사 직원 13명이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시흥 광명지구 땅을 2018년부터 매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해당 지역 땅 투기에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가담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투자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서산도 수석동 도시개발 예정지 및 각종 개발 예정지에 공무원들과 정치인이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매수하지는 않았는지 수사기관이 좀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맹정호 시장은 해미공항 민항건설도 빨리 추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에 대해 서산시 의회도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통통 토크쇼를 통해 무분별한 공항 건설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요. 해미공항 건설로 인해 시민들의 편의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공항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도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는 점 꼭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소식은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조정상의 읽어주는 서산뉴스 7회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